연말 결산, 올 한 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쭉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좀 정부의 긴축 정책, 그렇죠. 항상 올해 그 리스크, 고개를 계속 들어온 게 뭡니까? 리세션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또 3월에 금융위기 파동도 있었죠. 그렇죠. 예, 실리콘밸리 은행, 은행들이 줄줄이 그냥 대형 은행들이 문을 닫았기 예, 시그너처 은행, 네네. 이런 은행들이 왜 문을 닫았죠? 근데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은행들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그 이유는 왜냐면 갚을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커머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커머셜.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은행들도 자, 돈을 예금을 하잖아요. 그 돈을 돌려야지 이자를 주고. 그렇죠. 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은행들은 뭐 먹고 삽니까? 똑같이 은행들도 참 재밌는 게 네. 은행들은 커머셜 부동산에 재투자를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리스크에 가장 많이 민감합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주면 그 물건 좋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프레이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정도 감정가가 나와야지 은행에서 믿고 빌려주는 거지. 그렇죠. 은행에서 자, 내가 이 건물을 사고 싶어요.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네. 근데 은행에서는 저 물건에 대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strong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스퀴즈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언제 파산 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은 뭐 은행에서 빌려주질 않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워졌는데 지금 은행도 더 어렵게 지금 타이트하게.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쇄 파동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하나가 무너지면 연결되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 안에서 자금력이 돌 때에 네. 이 커머셜 부동산 자체를 무시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포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1년 내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역시 전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까지 전쟁을 지금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저희는 빨리 끝나길 기대를 했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분위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거의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죠. 많이 났죠. 난리 났죠. 뭐 가스며 물가며 난리 났죠. 네. 자, 하마스 전쟁이 터졌어요. 네. 좀 더 빨리 적응을 했죠.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익숙해지는 거. 네. 이 모든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 처음에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 네. 초반에 터졌을 때 난리가 났었죠. 엄청났죠. 뭐 사진이 솔직히 하고. 은행에 돈 있는 분들 모두가 다 네. 저도 뭐 솔직히 그 당시에 호텔이 한창 이렇게 뭐 계약들이 돼 있으면 다 깨졌죠. 심리가 발을 다 빼고 산다고 했는데 다 그렇죠. 그럴 수가. 예, 개인적으로 뭐 저도 나름대로 초반에는 타격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실컷 언더컨트랙 다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다 깨졌으니까. 제가 리스팅을 하고 있는 호텔들도 네. 바이오 쪽에서 발을 다 뺐으니까.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클로징을 바라보고 있는 다음 달에 네. 다 발을 뺐으니까. 심각한 사태였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 with 코로나라는 컨셉이 왔지 않습니까? 예. 살아가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거의 3%대의 이자율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2배가 넘습니다. 거의 3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적응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무슨 설교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적응하는 거죠. 네네. 자, 경제도 체감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러시아. 네. 재밌어요. 이제 콜드 웨더. 네. 그 추운 날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마이너스 50도에서 이렇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네네. 정말 물을 공중에 던지면 바로 얼어. 네, 그런 곳에 사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얼음 깨고 가서 반신욕하고 막 이런 모습 다 적응하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이 정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죠, 솔직히. 아, 네. 우리는 거기에 묻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방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오퍼튜니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거기로 들어가느냐. 뭐 어떤 분들 보면 항상 한 발이 늦죠. 네. 다 남들이 다 움직이고 나면 네. 또 움직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 빨리빨리 이 시대의 변화에 네. 적응하고 가느냐. I think 이것이 관점인 것 같고요. 지금도 네. 개인적으로 제 클라이언트들도 보면 네. 생각 자체가 아직도 심지어 4년 전의 생각, 코로나 이전에 네. 3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커머셜 부동산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아, 아직도 코로나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with 코로나죠. 네. 커머셜 부동산도 with 코로나 스트래티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왜냐하면 인식의 변화니까. 아, 그렇군요. 이것이 투자 심리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그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한 시간 이야기 무서운 거예요.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미국 커머셜 부동산에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 줄 것이다가 아니고 네. 영향을 왜 안 주겠습니까? 이미 영향을 줬죠. 가스값 그래도 또 더 올랐죠. 올랐죠. 왜냐하면 한창 내리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또 올랐죠. 그런데 또다시 정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리스크는 존재하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2023년을 지켜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바이어에게 아. 유리한 마켓입니다. 그렇군요. 아, 커머셜이라서. 절대 셀러 마켓이 아닙니다. 네. 바이어 마켓입니다. 이건 커머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집을 사실 때 집도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집이 바이오 마켓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집이 셀러 마켓은 아니죠. 아, 그쵸. 또 셀러 마켓이라고 할게. 그럼 셀러 마켓이 아닌 무슨 마켓입니까? 애매한 마켓. 셀러 마켓이 아닌 바이오 마켓이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50%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네. 홍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이곳이 바로 조지아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맞습니다. 기네 카운티. 네. 근데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네 카운티도 다 핫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스팟이고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한인들이 집중하는 이곳에 아직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네. 지금 미국 전역으로 돌아보면 집값 다 떨어졌죠. 아, 그렇군요. 그럼요. 네. 이것을 오버롤로 가야지 하나의 어떤 샘플을 가지고 경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웃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바이어 마켓으로 지금 이제 옮겨져 온 상황입니다. 완전히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느냐? 네. 이자율이 높아졌죠.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전보다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사고자 하니까 네. 셀러는 더 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바이오 마켓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몰리면 셀러는 내놓으면 팔리죠. 네. 이게 셀러 마켓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이어 마켓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바이어들의 취향이라는 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좋은 거 찾는 거니까. 그렇죠.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쏠리는 현상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쏠림 현상 때문에 네. 바이오 마켓이 answer입니다. 지금 현재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오버롤 바이오 마켓이지만 쏠림 현상 때문에 네. 바이오 마켓이라고 모든 물건이 다 바이오 마켓이라고 다 깎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포인트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자, 내가 남들도 선호하는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이런 물건을 잡으려면 그만큼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네. 리스크가 온 천하에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리스크가 없는 물건을 잡고 싶어요. 나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면 네.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죠. 역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요. 예전에 여러 차례 반복한 이야기인데 본인이 준비됐을 때가 가장 적합한 그렇죠. 시기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뭐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뭐 코로나 때는 사지 마라. 저는 솔직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더 잘 된 케이스거든요. 계속 기회가 있다고 그러셨었고요. 그리고 더 잘 된 케이스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네네. 저도 뭐 트랜잭션을 통해서 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액션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에 끝났다고 해서 제가 끝난 겁니까? 아닌 거죠. 네.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왔고 그럴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대신에 모두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어댑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때 마켓의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네. 그만큼 리스크가 있던 없던가 상관없이 셀렉티브 한다면 얼마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흐름에서 네. 지쳐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이라든가 분석력이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투자자들의 그냥 개인의 판단만 가지고 결정하시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상황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당연히 저희가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안드레아스 유은 대표님을 추천을 해드립니다만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랬네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예. 고금리에 전쟁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거기다가 은행들 도산까지 있었던 이 단어들만 놓고 이야기하면 심각한 한 해를 저희가 보내온 것 같아요. 정말 얘기거리가 많네요. 돌아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잘 지내왔습니다. 네. 다들 적응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것도 다 지나가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지난 한 해에 미국 커머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기 갈 길을 찾아가고 안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왔던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지만 저희 윤 대표님이 그동안 저희와 함께 계속 방송했던 그 내용들이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망한 부분들이 다 맞았다라는 건 저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 자신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요. 네. 내년도 저희가 한번 좀 내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마 내년 1월 달쯤에 저희가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나 뭐 안 봐도 아마 기사들은 또 뭐 이 부정적인 것 그리고 또 밝은 것 이것으로 나뉠 겁니다.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분들은 부정적인 기사만 볼 것이고 또 리세션 소리 또 나옵니다. 또 나오겠죠. 또 당연히 나오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쏟아내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4년도 1년 동안 미국 커머셜 부동산에 어떤 일들이 예상이 될지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녹화 방송으로 하지 않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셔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생방송으로 내년 1월 6일 날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동부표준식으로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떠한 것들이 예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평상시 궁금하셨던 부동산 관련된 것들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1월 6일 저녁 7시 동부표준 시간입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 방송에 접속하셔서 직접 안드레아스 유은 대표에게 질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뭐 좀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솔직히 네. 뭐 녹화 방송으로 네, 해온 거잖아요. 해왔는데. 네. 근데 뭐 이렇게 끊고 편집하고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있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생방을 제게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뭐 흔쾌히 근데 대신에 이제 질문들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뭐 처음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재밌습니다. 원래 생방송은 사고도 발생하고. 네. 네.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1월 6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2024년 미국의 커머셜 부동산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